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 발표가 있었죠. 이게 지금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만난 정상들이 만난 회의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저만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이게 중국 다음으로 이 아세안이 우리한테 교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역 국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 중에 오늘은 베트남 좀 연결해가지고요. 현지 분위기도 좀 들어보고, 할게요. 베트남 박노한 대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쪽에서도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요게 보도가 많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네, 이게 많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관심이 아주 많죠. 그래요. 네. 이게 베트남에서는 한국이 좀 그래도 뭐랄까요?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꽤 높지 않아요? 그죠? 원래? 아주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그 박항서 감독의 그 신드롬이 축구 신화가 있으면서 더욱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예. 한국을 무척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번에 그 정상회의에서 뭐 언론 발표, 공동 언론 발표 이거 나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네네. 이번 한아세안 공동 언론 발표문은 아세안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상생, 번영, 평화를 골자로 한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한 미래의 정사진을 담고 있다는데 애교사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이자 또 상호 인인하는 상생 번영의 평화로운 공동체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죠. 네. 오늘은 그게 있어요? 한국 메콩, 한 메콩 정상회의. 네네. 요거는 지금 아세안 중에 이제 메콩강 주변에 있는 국가들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5개국을 의미하는데요. 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와의 그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입니다. 근데 그 메콩 유역에 있는 국가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가 더 중요한 우리한테 보면 더 중요한 나라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꼭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또 협력 가능성도 높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세안에서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역이나 이런 것 중에 굉장히 비중이 크죠.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베트남이? 교역으로 보자면 아세안 내에서 전체 교역액 중에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안에서 50%예요? 그렇군요.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랑 뭐가 제일 이렇게 교역이 활발해요? 베트남이랑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업계가 이렇게 베트남에 크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8,000개 이상 업계가 진출하고 있어서. 삼성도 가 있죠, 거기? 네, 삼성도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럼 베트남은 우리한테 뭘 그렇게 많이 수출합니까? 베트남은 지금 현재는 그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섬유 또 신발, 특히 그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에 이제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체 베트남 수출액의 거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발전에. 네네. 베트남의 관광객도 우리 굉장히 많죠, 우리 관광객이요. 네, 올해 지금 현재 관광공사 하노이 지사에 따르면 이제 올해 금년 말 한국의 관광객이 한 450만 명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 450만 명? 요번에 일본에 여행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일 관계 무역 보복 조치. 그 이후로 베트남 여행은 많이 안 늘었나요, 혹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그 비행기
시장의 수를 보면 네. 이미 이제 중국을 초과했습니다. 1년 한 달에 그 2,100회 이상이 한국과 베트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네, 뛰어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굉장히 왕래가 많군요, 베트남하고. 네, 네. 상상 이상으로. 네, 올해 기준으로는 500만 명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 박항서 감독 같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근데 이제 아주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어요. 뭐 베트남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사건 살해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베트남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에 급속한 교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데, 우리도 이건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일단 이런 일들이 가급적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나면은 베트남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요? 가끔요,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도 간혹가다 생기지만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베트남에서? 아유, 그 박항서 감독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요. 한마디로 그 스포츠 외교 전도자로서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어떤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직접 만나보셨나요, 대사님? 예, 만나봤습니다. 그저께 한 3주 전에 직접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서 찾아왔는데 하여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가 안 돼요. 워낙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예, 조만간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PD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수교 30주년 아닙니까? 2022년이면은? 네네네. 한국 베트남 수교가 어떤 부분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베트남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따뜻한 이웃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간 상호 신뢰 조성입니다. 즉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이 있어야 결국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건전한 관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좀 있죠.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좀 동남아 국가 혹은 뭐 이렇게 베트남도 그렇지만은 조금 약간 얕잡아보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죠? 조금 그런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공감이 되네요. 어쨌든 베트남은 덥죠?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시원한 날씨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항서 감독 꼭 연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베트남 박노원 대사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기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돌아옵니다.